그런데 만약에 형이 오늘 또 1,000만 원 송금하고 내일 또 1,000만 원 송금하고 계속 매일매일 1,000만 원씩 송금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봐가지고 이게 다 금융분석원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증여로 볼 수가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형제들 간에 그 통장으로 계좌 이체했을 때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남편이 월급을 받아가지고요 남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남편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을 부인에게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쓰라고 남편이 들어온 통장 앞으로 들어온 것을 부인 앞으로 또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끼리요 원래 육촌 이내의 혈족, 아버지 형제간이죠. 그리고 어머니 쪽은 사촌 이내의 인척. 이때는 1,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형이 동생한테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고요. 동생이 형한테도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예. 아버지 쪽은 육촌 이내가 되겠고 엄마 쪽은 사촌 이내까지 형제 자매가 되겠어요. 그러나 남남한테는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에 증여할 때는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증여자산 공제가 되겠죠. 증여자산 공제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육촌 이내의 반계 혈족, 사촌 이내의 인척까지는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이요 당연히 동생한테 돈을 송금했어요. 계좌 이체했습니다. 계좌 이체했는데 뭐 소액을 계좌 이체했다면 그건 뭐 일반적으로 그 증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한테 많은 금액, 고액입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3,000만 원 송금했다면 그건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00만 원 이상을 송금했다. 그러면 원래 금융분석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다 금융기관에서 금융분석원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이 오늘 또 1,000만 원 송금하고 내일 또 1,000만 원 송금하고 계속 매일매일 1,000만 원씩 송금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봐가지고 이게 다 금융분석원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증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형이 동생한테 아주 적은 금액을 송금했다. 일반적으로 증여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0만 원 미만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1,000만 원 미만을 송금하는 경우는 금융분석원에 통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0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송금하면 의심거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이 동생한테 뭐 계좌 이체해서 누구한테 좀 돈을 송금해달라고 뭐 보내는 부탁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송금하는 내역에다가 거기다가 그 내용을 좀 써주면 되겠죠. 이건 뭐 학자금이다. 이건 빌려준 돈이다. 뭐 이런 거. 은행에서 그 뭡니까? 입금 예금 하게 되면 다 거래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래 내역을 기장하고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좌 이체했다고 해서 다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죠. 만약에 동생이 사업하는데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 내역을 보니까 형이 계속 계좌 이체한 거지요. 이건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형이 사업자금을 빌려준 돈이다. 아니면 사업자금을 도와준 돈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증여가 되겠죠. 그때 세무조사 받을 때 증여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증여세를 안 냈기 때문에 당연히 추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월급을 받아가지고요, 부인한테 계좌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건 증여가 될 거냐? 증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인에게 10년 동안 증여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 증여산 공제가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6억 원 나누기 10년 한번 해보세요. 1년에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나누기 12 한번 해보세요. 1년은 12달이니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남편이 부인에게 매월 500만 원씩 통장으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500 곱하기 1년이면 12달이니까 6천만 원이죠. 연 6천만 원에 10년이면 6억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생활비로 한 500이면 충분한데요. 만약에 1,000만 원을 송금시켰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도 다 생활비로 쓰고 그 돈 가지고 자녀 학자금 내고 또 이렇게 생활 수준이 다르니까 1,000만 원 가지고도 쓰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매월 1,000만 원씩 줬는데 부인이 아껴 써가지고요. 아껴 써가지고 일부 돈을 저축해가지고 부동산을 샀다, 주식을 샀다, 그러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하다 보면은 걸리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거냐?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는데 너무나 1년에 아니 한 달에 500이 아니라 한 달에 생활비를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오바됐죠. 평균 500인데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오바됐는데 1,000만 원을 다 쓴 게 아니죠. 그거를 부인이 알뜰하게 모아서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 돈을 시드머니를 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부동산을 샀다. 그렇다면 그거는 증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은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지간이든 배우자간에 누구간에 돈을 송금할 때는 거기다 송금 내역서 돈을 송금할 때 축의금, 조의금, 학자금, 생활비 이렇게 해서 통장에 그 거래 내역을 표시함으로써 훗날 세무조사를 받아도 그 다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다 확인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인출됐을 때 그 금액이 누구한테 송금이 되었느냐 이걸 다 확인해 가지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 10억이고 상속재산이 20억이라면 30억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증여를 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낸 거는 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데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증여세를 내더라도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계속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를 가지고 있던 상가를 가지고 있던 주택을 가지고 있던 계속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 20년 전의 가격과 사망 당시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줄여나가고 하는 것은 증여세를 낸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속이 좋으냐, 증여가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재산에 따라서 또 상속인이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4명이냐에 따라서 그 증여산이 얼마냐, 상속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결과가 다릅니다. 또 여러분 기회 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드릴 텐데요. 상황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분명한 겁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미리미리 자녀나 손자들에게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미리미리 증여해서 상속할 때 상속금액을 재산을 낮게 평가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돈을 계좌 이체할 때는
반드시 거래 내역을 기장해서 통장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증여세를 줄여나가고 세금 폭탄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절세하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